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지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속기사 상급 시험을 치고 왔잖아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을까 좀 알아보려고 하니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 방법, 채점 기준, 접수 방법 등등 속기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사항들을 총 정리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사소한 정보사항들,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놓은 속기사 시험 유의사항까지 마무리로 준비를 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속기 자격증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글 속기 자격증,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사 속기사 자격증, AI 데이터 전문 속기 자격증. 수사 속기사와 AI 데이터 전문 속기는 본인의 취업 경로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취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속기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인 한글 속기 자격증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속기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고 전국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응시 일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4월 그리고 9월경 1년에 총 2번 칠 수 있어요. 시험 접수는 한 달 간격 두고 한 달 전에 접수, 그리고 한 달 후쯤에 발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버전인 포참 패스 어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안 찬 걸 이제 알았네요. 응시료는 24,000원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필기시험은 따로 없고요. 연설체와 논설체로 구성된 필기시험만 쳐요. 평가는 연설체, 논설체 순서로 진행이 되고 낭독 시간은 5분이에요. 채점 기준은 둘 다 정확도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참고로 연설체가 논설체보다 150자 정도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연설체 먼저 채점을 하고 통과가 안 되면 논설체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속기사들은 보통 본인의 속기 실력을 속기 글자 수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글자 수는 1분 안에 몇 자를 칠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상급 기준으로 270자 속도로 5분간 속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급수에 따른 낭독 분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상급은 응시원생들이 많아서 1차, 2차로 나뉘어지고 1급과 2급은 한 번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급수별로 시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9시에 3급 시험을 치고 끝나고 나서 2급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2급 시험의 수준까지 된다면 3급, 2급까지 동시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죠. 준비 기간이 조금 오래된 분들은 3급과 2급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속기사 시험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단 응시 제한이 있다면 키보드 제한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소리자바 키보드, 그리고 카스, KS 표준 속기 겸용 키보드, 그리고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키보드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응시 제한, 키보드 제한이 없었는데요. 2020년에 어떤 대단한 분이 일반 키보드를 가지고 속기사 1급을 취득을 했대요. 그치만 취득 후에 바로 자격 박탈을 당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응시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 키보드로 1급을 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 어떤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오셨거든요. 2명 정도가 카스를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카스 키보드를 실물로는 처음 봤어요. 근데 소리자바 키보드보다는 훨씬 조금 무겁고 두꺼워 보였어요. 채점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탈자, 오자, 첨자의 개수를 통해서 정확도가 측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띄어쓰기, 문장 부호는 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래어, 숫자, 단위는 채점에 반영이 됩니다.
느낌표나 물음표 온점 같은 경우는 낭독에서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GDP, 뭐 킬로그램 혹은 퍼센트 같은 경우는 낭독을 통해서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고 넘어가시면 감점이 됩니다. 숫자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한글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 외래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 혹은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채점이 들어갑니다. 시험 당일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신분증, 수험표, 키보드, 그리고 필요시 전용 케이블, 요 4가지인데요. 신분증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대신에 시험장에서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장마다 혹은 감독관마다 개별의 차이가 있으니 저는 신분증을 직접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험표는 시험 접수 후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플로는 수험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수험표를 출력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시험을 접수한 당일에 접수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수증에는 수험 번호, 그리고 시험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접수증이라고 합니다. 수험표는 접수하고 이틀 후에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씩 접수증과 수험표를 착각해가지고 잘못 뽑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수험표만 가능한 줄 알고 제가 시험 전날 뒤늦게 알고 11시 반쯤에 근처 PC방 가가지고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치는 시험장에서는 모바일 접수증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장, 감독관마다의 차이가 있으니 저는 출력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전용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가는 키보드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소리잡아 키보드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고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케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소리잡아 키보드도 케이블이 따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키보드와 케이블이 따로 분리된 경우에는 본인의 케이블을 지참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속기사 시험 준비 그리고 속기사 관련된 정보사항들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플러스 내년에 바뀌는 속기사 시험 정책들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